송화 송생과학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3단원 운동과 에너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운동의 표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도로를 촬영하면 분위기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은 사진을 1초에 30장에서 60장 정도를 연속으로 재생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된 사진을 여러 장 붙여놨기 때문에 자동차의 이동에 따른 빛이 선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가 움직인 경로에 따라서 빛이 일직선으로 보이게 하려면은 카메라의 노출 시간을 길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자동차가 이동 시 라이트의 잔상이 선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찍으면은 더 좋은 야간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에 나오는 불빛이 이동 경로에 따라서 긴 선처럼 보이게 되고, 길게 촬영할수록 이 선은 더 길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노출 시간을 짧게 하면은 촬영 시간에 비해 이동 거리가 짧아지게 되면서 빛의 길이도 짧아지게 됩니다. 즉, 빛을 노출하는 시간을 줄이면은 빛의 길이를 짧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촬영을 할 경우에 빛의 길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빛이 그린 선의 길이와 자동차의 빠르기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 촬영했다면은 자동차가 빠르게 달릴수록 불빛이 그린 선의 길이가 사진에 길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이 빠르고 어떤 것이 느린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운동도 알아보고 이동거리도 알아보고 시간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개의 영상에서는 속력의 뜻을 알 수가 있다, 물체의 움직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한 자료로 속력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자, 그림은 고양이가 운동을 하는 어느 한순간과 1초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고양이가 운동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집에서 울타리 3개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양이의 위치가 1초 동안 오른쪽으로 울타리 3칸을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였으므로 운동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운동을 한자로 표현해 보면요, 이런 한자를 쓰고 이런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운이고 이게 동입니다. 어떤 운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옮길 운에 움직일 동입니다. 즉, 어떠한 것을 움직여서 옮겨야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점프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중 성광 사진 또는 운동 분석 사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영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촬영을 해서 이어서 붙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때문에 김연아가 뛰는 이 점프도 운동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데요.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점으로부터 물체가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컴퓨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한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학생이 출발할 때 컴퓨터 위치에서 오른쪽 위치로 30m를 이동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확하지 않다면은 선생님 쪽으로 30m 이동한 지점을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때 운동하는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보고 우리는 이동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물체의 위치가 변한 거리를 또 이동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표현할 때 중요한 위치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면요. 기준점에서 떨어진 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낸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기준점에서 오른쪽 울타리로 3개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고양이가 움직임을 딱 가져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은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앞으로 1초 뒤에 이 고양이가 더 앞으로 갈 것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물체의 운동 표현 요소로는 출발점 또는 기준점, 운동 방향, 빠르기, 이동 거리가 있으면은
운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할 때 빠르다, 느리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운동의 빠르기를 정의를 내릴까요?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비교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선 쇼트트랙 선수가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막 코너를 돌았을 때의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1위인 것을 알 수 있고 중국 선수가 4등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출발 지점부터 현 코너까지 평균 속력으로 가장 빠른 선수는 누구다?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중국 선수는 맨 뒤에 있기 때문에 평균 속력으로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케이팅 선수의 빠르기에 따른 이동 거리와 시간을 등호나 이제 부등호를 이용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떨수록 빠른 선수인 거죠. 그렇죠. 이동한 거리가 긴 선수가 빠른 선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가 이렇게 벌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빠른 선수는 짧게 걸리겠죠. 느린 선수는 길게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등호는 이렇게 느린 선수 쪽으로 벌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달린 차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선 어떤 차가 더 빨리 달렸나요? 그렇죠. 스포츠카가 빨리 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걸린 시간은 같지만 이동 거리가 이렇게 더 긴 차가 빠르기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빨간 차가 빠르다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이 같을 때 이동 거리가 클수록 빠르기가 빠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동 거리가 같을 때 어떤 차가 빨랐나요? 그렇죠. 이번에는 파란 차가 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기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요, 걸린 시간이 같을 때 이동 거리가 큰 경우, 그리고 이동 거리가 같을 때 시간이 적은 경우에 빠르기가 빨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빠르기를 수치와 단위로 표현을 할 때 앞으로 우리는 속력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속력으로 구한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을 통해서 물체의 빠르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하고 다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